생산지로 유명한 고창에서 몇 년 사이 바지락이 잇따라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조사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추진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또 마찰이 우려됩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라식품 전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남은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취업을 위해 기능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창은 전국에서 바지락 생산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몇 년 사이 바지락이 잇따라 집단 폐사해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곰소만 갯벌에 있는 바지락 양식장입니다. 한창 바지락을 캘 때지만 갯벌에는 빈 껍데기만 가득합니다. 갯벌 속은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갯벌 곳곳에는 이처럼 집단 폐쇄한 바지락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창일 때는 지금 트랙터가 약 100여 대 이상 사람이 300m, 400m, 500m 정도 들어가서 작업을 할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고창 바지락은 한때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일본에 대량으로 수출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겨울 바지락이 집단 폐사한 뒤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강추위와 강풍 등 기후의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폐사가 이어지자 어민들은 전남의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배수로 인해서 폐류가 대량 폐사가 되고 그 또 폐사가 일어남으로써 갯벌이 또 썩어가고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는 것이죠. 원전 측은 집단 폐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민들은 수억 원을 들여 전남대에 의뢰해 조만간 본격적인 환경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가 폐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고창 바지락의 명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광역단체와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를 만들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는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전 운전 상황과 환경, 방사선량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30km 이내 면 단위까지 비상계획구역으로 재설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빛원전 측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여전히 계속돼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세워진 새만금 송전선로입니다. 군산 인피면에서 시작된 새만금 송전철탑이 회현면에서 끊겼습니다. 모두 88개의 송전철탑을 세울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42개만 설치한 채 지난 2012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랫동안 중단된 새만금 송전선로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업체만 제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등 전력 수급의 차질을 빚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계획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약간 곤란함이 좀 있거든요. 주민들은 송전선로 노선 변경과 피해조사 진상위원회 구성 등 당초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재개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거쳐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지금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한전이 공사 재개를 강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방침이어서 새만금 송전선로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양계 농장이 모여있는 김제시 용지면에서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용지면에 있는 산란계 농장 10곳에 닭 13만 5천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AI 발생 농가는 지난달 26일 처음 발생한 이후 어제 한 곳까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수 처리장의 측정값을 조작한 뒤 몰래 오폐수를 방류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환경부가 측정값을 자동 전송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수자원공사가 진안과 장수의 하수 처리장에서 측정값을 조작했다 촉발됐는데 앞으로 측정기의 수치를 자동 전송하면 조작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측정기의 자동 전송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에 할랄식품 전용 단지가 조성됩니다. 세계 할랄식품의 규모가 1,000조 원이 넘어 시장성이 풍부하지만 전라북도가 할랄 시장을 선점하려면 남은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할랄 식품은 18억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에 할랄 식품 전용 단지를 조성하면 전북의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우디, 중국 등 할랄 거대 식품 시장을 겨냥해 할랄 식품 전용 생산 구역을 조성한 뒤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기관이 부족합니다. 지난달 농식품부의 할랄 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전문기관 부족으로 한 차례 유찰됐습니다. 할랄은 가공식품에도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을 금지하는 등 인증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기관 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할랄 식품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업체의 참여가 부족한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업체 한 곳당 2천만 원의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데 전북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15곳뿐입니다. 할랄 식품 시장 개척에 식품업체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공 제품이 과연 할랄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할랄 식품의 규모는 1,000조 원이 넘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할랄 식품에 진출한 전북의 업체는 라면과 음료 등 일부 가공식품과 담배가 고작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할랄 식품 시장을 선점하려면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식품업체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역 시외버스 환승장을 이용하는 승객이 KTX 개통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하루 100여 명에 그쳤던 익산역 시외버스 환승장 승객이 KTX가 개통한 2일부터 하루 평균 205명으로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역 환승장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는 전주와 군산, 혁신도시, 김제, 부안 등지를 하루 60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공공사와 물품 구매 때 지역업체를 적극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공공도서관 10곳에 도서구입 입찰 자격을 동네 서점으로 제한한 데 이어 각종 공사도 규모를 나눠서 발주해 지역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도 지역 농산물 구매율이 낮은 예산 지원 대신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취업을 하기 위해 기능대학에 입학하는 이른바 대학 유턴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학 간판보다는 취업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청년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살 허영종 씨는 지난해 늦깎이 학생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했습니다. 4년제 국립대를 졸업하고 잠깐 취업을 했지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재도전했습니다. 전공이 아니어서 아직 생소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도 해봤지만 그게 저한테 정말 맞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던 기계 분야에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허 씨처럼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을 위해 기능대학에 입학하는 이른바 대학 유턴 현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 캠퍼스의 경우 올해 신입생의 35%인 110명이 대졸이거나 중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학생 가운데는 210여 명이 대학 유턴 학생들이며 이 같은 추세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입생 평균 경쟁률은 6대1로 웬만한 4년제 대학 경쟁률보다 2배 이상 높고 취업률은 무려 87%에 이릅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 졸업을 하면 동시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업이 오히려 우리 학교에게 너브클을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 간판보다는 취업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청년들에게 확산되면서 기능대학으로의 대학 유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을 축소한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세월호 전체를 인양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관광 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이 새 단장을 마치고 관객들을 만납니다. 마야, 잉카 문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뮤지컬 춘향이 더 화려하고 재미있는 무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대로지만 일부 장면을 덜어내 극의 긴장감을 높였고 무대 장치와 배우들의 춤과 노래를 보강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젊은 소리꾼 황혜리 씨가 춘향 역을 맡아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남원에서 소리를 전공했고 또 그렇게 판소리로만 춘향전을 했는데 이렇게 아기자기한 무대에 예쁜 노래로 꾸며보는 건 제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굉장히 기대되고 2500년 전 마야인들이 향로로 사용한 토기는 색감과 문양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채소나 향신료를 갈 때 사용했던 물고기 모양의 강판은 잉카인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꼽히는 마야, 잉카인들의 유물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고대의 귀족상이라든지 제사장 등을 나타낸 다양한 계층의 토기 인물상과 현대 실제 생활학 중남미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생활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시골 초가집의 풍경이 정겹습니다. 은박지에 그린 정물화는 강한 색채감과 조형미가 돋보입니다. 고하반형 화백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재료와 화법으로 견고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양의 피카소로 불렸던 고하반형 화백의 유작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JTB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지역의 봉사자들에게 주는 제11회 초하의 봉사대상 수상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사회봉사 단체 부문에서는 전주시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단과 전주시 수화통역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적십자사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최동덕 씨가 뽑혔고 이주 여성 탁현진 씨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정읍 내장초 특수교육 지도사인 김명희 씨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지검이 법의 날을 앞두고 검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완주군 봉동읍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자치위원들은 검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청사를 둘러보고 수갑과 3단봉 등 수사 장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시가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경찰과 특별 단속반을 꾸려 결혼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조합원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김제 산림조합장 후보 66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김제 산림조합장인 백 씨는 지난 설 명절 전후로 조합원 80여 명에게 5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리고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 5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전주시 팔복동 한 도로에서 58살 김모 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도로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49살 이모 씨 등 1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